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펼쳐볼 네 번째 금오 신화는 꿈속에서 장엄한 저승세계를 여행한 박생의 기묘한 기록, 남연부주지입니다. 귀신도 사후세계도 믿지 않던 강직한 선비 박생. 어느 고요한 밤, 그가 책상에 엎드려 깊은 잠에 빠져들어 도달한 곳은 다름 아닌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사후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두려운 지옥이 아니라 삶과 죽음, 그리고 우주의 이치를 논하는 깊고 장엄한 철학의 공간이었지요. 오늘 밤에는 타닥거리는 화롯불 곁에 앉아 낡은 서책을 넘기는 선비의 방에서 이승과 저승을 가로지르는 깊고 아득한 꿈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낮 동안 엉켜있던 복잡한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위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화면은 눈이 부시지 않게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장작불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선비의 기묘한 꿈길을 따라가 보세요. 경주 땅에 박생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학문이 깊고 성품이 몹시 강직하여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귀신이나 사후세계, 불교의 윤회설 같은 것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허무맹랑한 거짓이라 여겼지요. 그는 평소에도 요괴와 귀신, 이단적인 믿음을 비판하는 글을 지어 자신의 뜻을 굳건히 하곤 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하여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꼿꼿한 선비의 기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하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박생은 서재에 홀로 앉아 낡은 서책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작은 화롯불만이 차가운 밤 공기를 다정하게 데워주고 있었지요. 자신의 재주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쓸쓸함과 깊은 피로가 몰려오자 박생은 그만 서책을 베고 책상에 엎드려 까무득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까요? 박생이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어느새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낯설고 아득한 섬으로 향하는 기묘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 세상이 아닌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장엄한 저승세계, 바로 남연부주였습니다. 그때 거대한 몸집에 무서운 얼굴을 한 저승의 사자가 다가오더니 박생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염라대왕께서 선비님의 강직한 이름을 익히 들으시고 잠시 모셔오라 명하셨습니다. 부디 저를 따라오시지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혼비백산하여 주저앉았을 테지만 박생은 본디 귀신을 믿지 않는 꼿꼿한 선비였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옷깃을 단정히 여미고는 의연한 걸음으로 사자의 뒤를 따라 장엄한 저승의 궁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궁궐의 문턱을 넘어서자 웅장하고 거대한 옥좌 위에 위엄 있는 모습의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왕은 박생을 보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궁궐로 들어온 박생을 반갑게 맞이하며 상석에 앉히고는 온화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일찍이 그대의 꼿꼿한 선비 정신과 바른 학문을 흠모하여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 이 밤 잠시 그대를 청하였소. 박생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의연하게 예를 갖추고는 평소 이승에서 숱하게 고민하고 의심해왔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승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교의 윤회설을 맹신하며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지옥에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이 우주에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이 진정 존재하는 것입니까? 대왕이 고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란 본디 음과 양의 조화일 뿐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승의 밝은 세계가 있으면 저승의 어두운 세계가 있는 법. 하지만 천당과 지옥이 저 하늘 위나 땅속 깊은 곳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 선과 악이 만들어내는 이치와 같소. 이승에서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산 자는 죽어서도 평온하고 맑은 기운 속에 머물고 탐욕과 악행에 찌든 자는 그 탁한 마음이 스스로를 옥죄어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오. 박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는 귀신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죽은 자가 원기가 되어 이승을 떠돌며 사람을 해친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염라대왕의 묵직하고 깊은 목소리가 텅 빈 궁궐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뭉치면 생명이 되어 태어나고 그 기운이 흩어지면 죽음이 되는 것이오. 사람이 죽어 기운이 맑고 바르게 흩어지면 자연의 품으로 고요히 돌아가지만 깊은 원한과 헛된 탐욕에 얽매여 미처 흩어지지 못한 탁한 기운들이 잠시 허공을 맴도는 것을 두고 인간들은 귀신이라 부를 뿐이지요. 허나 그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니 결국 시간이 흐르면 거대한 이치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흩어지고 마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이요. 대왕의 설명은 사람들을 공포로 와다매는 미신이 아니라 세상의 자연스러운 순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참된 학자의 가르침과도 같았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맑은 물이 흘러가듯 거침없고 이치에 닿아 있었습니다. 박생은 염라대왕의 정연하고도 깊은 지혜에 깊이 감복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평생토록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오랜 의심과 세상에 대한 불만을 눈 녹듯 거두어들였습니다. 밤새 이어진 박생과의 문답에 염라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대의 학문은 참으로 바르고 그대의 마음은 한 점의 치우침 없이 곧고 강직하오. 내가 이 남연부주를 다스린 지도 꽤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이 무거운 자리를 내려놓고 하늘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소. 내 자리를 대신할 자는 오직 그대처럼 사사로움이 없고 강직한 선비뿐이니 훗날 그대가 이 저승세계의 왕위를 이어받아 주시오. 박생은 대왕의 뜻밖의 제안에 놀랐으나 이내 옷깃을 여미고 깊이 고개 숙여 그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승에 남은 그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잠시 돌아가 남은 인연들을 정리하고 오시오. 대왕이 온화한 미소와 함께 손을 젓자 박생을 안내했던 사자가 다시 다가와 그를 이끌었습니다. 저승의 웅장한 궁궐문을 나서며 박생이 발을 헛디디는 순간 아득했던 꿈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그는 퍼뜩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여전히 고요한 서재의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타닥타닥 타오르던 작은 화롯불이 어느새 붉은 숯덩이로 변해 따뜻한 온기만을 남기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희미하게 새벽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박생은 자신이 겪은 일이 한낱 헛된 꿈이 아님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 특유의 평온하고 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박생은 병을 핑계로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가만히 미소 지으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비록 이승에서는 뜻을 펴지 못하였으나 이제 저승의 참된 주인이 되어 떠나게 되었으니 부디 내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박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깊고 단잠에 빠져든 사람처럼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박생이 평생을 강직하고 바르게 살았기에 염라대왕의 부름을 받아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이라 믿으며 오래도록 그의 꼿꼿한 삶을 기렸다고 합니다.